예, 안녕하십니까.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제풀이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소유권 편하고 있죠. 문제집 272페이지 펴보시겠습니다. 부합에 관한 내용이죠. 13번. 부합은 우리 첨부의 일종이죠. 부합, 혼화, 가공 중에서 부합인데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부합은 부동산이 부합하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에 부동산이 부합하게 되면 주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부동산에 동산이 부합하게 되면 이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산에는 동산만 부합을 합니다. 이거는 주종을 따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서 주종을 구분할 수 있으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주종을 구분할 수 없으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이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부합하지 않는 것이고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경작자 소유가 돼야 되고,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부합물이나 종물은 언제나 저당권의 효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어도 부합물은 무조건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요. 또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 수목이네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수목은 언제나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돼야 되는데, 수목이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명인 방법이라든지 또는 임목 등기를 해야 됩니다. 여기는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심었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무단으로 심었어도 수목은 토지와 별개의 물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단으로 심었어도 임목 등기를 갖췄다든지 명인 방법을 갖췄다라고 하면 별개의 물건이 될 수 있고, 이때는 토지 사용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붙인 수목이기 때문에 소유권 주장할 수 그렇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가 임목하고 지금 농작물이 조금 차이가 있죠. 4번 지문 보시면요.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수목 있죠. 수목 같은 거. 이 수목 같은 경우는 소유권을 인정이 되려면 임목 등기가 있어야 되죠. 임목 등기 아니면 명인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임목 등기도 명인 방법도 없는 수목은 무조건 토지의 부합물이 돼버려요. 부합물이 되기 때문에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서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었대요. 나무니까 농작물이 아니죠.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나무 소유권 주장할 수 없다. 이게 맞는 겁니다. 토지에 부합되는 거고, 이게 혹시 농작물 같으면 상황이 달라져. 여기에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예요. 그런데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아서 경작을 했다. 그래도 경작자 소유가 된다. 지금 잠시 농작물하고 수목이 지금 혼란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수인이 제3자와 도급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 매도인은 선의 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은 거잖아요. 매수인이 제3자와 도급계약에 따라서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 건물에 부합했대요. 그러면 도급인이 물건 갖다가 붙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도급인이 물건 갖다 붙였다는 얘기는 이건 매매계약으로 인해서 이제 매매계약에 의한 자재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4번, 5번 두 가지가 조금 어려운 지문이고 답은 4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 부분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원래 건물의 부합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위 이래서와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독립한 물건이라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물이냐 부합물이냐를 따지는 기준은 이제 14번 보시면요. 어떤 건물에 갖다 붙인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이 독립성이 있으면 이거는 부속물이고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물이에요. 부속물은 매수 청구권, 부속물 매수 청구권으로 해결해야 되고 부합물의 경우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유익비에 관한 규정, 부속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독립성이 없으면 부속물이 아니고 부합물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이후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원래 저당권 설정 전이든 저당권 설정 후든 부합물이나 종물에도 영향을 미쳐요. 다만 특약으로 이를 달리 정할 수는 있습니다. 또 자연적인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데, 자,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부합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그랬습니다. 부합인데 뭐에 뭐가 붙었다는 겁니까? 부동산에 동산이 붙었으면 언제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답은 우리 3번이 되겠고요. 3번도 또 잘 나오는 지문이고 나오면 여러분이 잘 틀리는 지문입니다. 그거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5번 부합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걸 모두 고르시오 이랬습니다.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 소유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 아닙니까? 그래서 15번 문제 보시면 토지에 대한 지상권자가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 토지 사용권자가 을이라고 한다면 지상권자가 그 지상에 건물을 지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토지 사용권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으니까 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이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 소유로 한다. 적법한 권인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배추, 농작물 아닙니까? 그래서 농작물이죠. 이 농작물은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지금 15번 지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작자에게 속한다. 적법한 권인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은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죠. 이거네요. 이거 똑같은 거네. 이것도 15번. 그 다음에 건물의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도 임차인 소유가 아니라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으면 부합물이고 부합물은 원물에게 속해 원물의 소유자에 속하는 거죠. 여기서 이 부합물은 만약에 원래 건물 소유자가 갑이고 임차인이 을인데 을이 갖다 붙였다라고 하더라도 부합물은 갑 소유가 되는 거죠. 원래 건물의 소유자. 독립성이 있으면 갖다 붙인 을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디귿 3개가 되겠네요. 3번에 있습니다. 자, 16번 부합에 관한 설명인데요.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부동산의 부합, 주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또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 속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잖아요, 지금 이거. 주된 부동산, 동산은 언제나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것이고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 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 청구하는 거고 당연한 거겠죠. 이거는 토지 소유자와 사용 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에 그 수목의 소유자는 여전히 사용차주가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와 사용 대차 계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있었죠. 그리고 자신의 수목을 토지에 식재했다라고 하는데 그 16번이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을 가지고 지상물을 소유할 수도 있지만 지상물의 소유는요. 이렇게 갑이 소유자면 사용대차, 즉 임대차나 사용대차, 여기 임대차도 가능해요. 사용대차도 가능합니다. 하고 여기다가 건물 또는 수목 등을 심었다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요. 그럼 이건 다 누구 거냐? 이건 읊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을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을 했답니다. 그 제3자가
매도 이내 소유권 유보에 대하여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렇게 건축공사에서 독립성이 없으면 이건 무조건 부합물이 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그다음에 뭐 5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면 14번 문제, 13번 문제 5번 지문하고 똑같은 지문이죠. 똑같은 지문이고, 그래서 4번하고 5번 지문을 조금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자, 그다음에 17번서부터 이제 공동소유 중에 공유관계예요. 공유관계 틀린 거 한번 볼게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래요. 공유물의 처분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맞고요. 공유자는 특약이 없는 한 지분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지분 비율로 관리 비용 부담하는 거 당연합니다. 지분 비율로 이익도 가져가거든요. 자, 공유 지분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한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공유 지분의 특정 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칠 수가 없어요. 지네끼리는 특약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소유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무효거든요. 지네끼리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3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생길 수가 없죠. 또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유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는 임차인의 점유 얘기하는 거죠.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도 적법하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가 나는 임대차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목적물 반환해라 청구할 수도 없고 차임도 내 지분 비율로 직접 달라라고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지문은 바뀌어야 됩니다.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는 공유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제 여기 17번의 5번 지문입니다. 이거는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판례가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바뀌어 있는 건데요. 자, 공유자 중 A, B, C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데 얘가 3분의 2, 3분의 1, 3분의 1씩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B가 공유물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도 얘한테 그 전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목적물 전부를 반환해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여기다가 앞으로는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환 청구는 할 수가 없고요. 그 대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방해 제거 청구도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해서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어떤 형태든지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이게 작년에 나온 새로운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지문 자체를 전부 다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아예 지문 자체를 지워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갑은 을과 X토지를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답니다. 틀린 거 찾아보겠습니다. 갑의 지분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을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데 갑의 지분에 관해서 제3자에게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갑이 아닌 을이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죠. 원인 무효의 등기가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졌잖아요. 만약에 공유물 전체에 대해서 제3자가 원인 무효의 등기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때는 보존행위를 근거로 말소 청구할 수 있겠지만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갑이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무효 등기를 갖추고 있을 때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을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 전부를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도 보존행위를 근거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건 틀렸습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서 보존행위로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방해 제거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번도 판례가 바뀐 판례입니다. 이것도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갑과 을이 X토지의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 등기를 했답니다. 그럼 구분 소유 관계는 이미 성립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 갑은 자신이 구분 소유하는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더라도 을은 그 건물에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등기는 공유로 등기되어 있지만 쌍방 간에 이미 분할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자 구분 소유를 하고 있는 걸로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을의 동의 없이 X토지의 2분의 1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을은 그의 지분 비율로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있다.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지분 비율로 지분권 행사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제3자가 권한 없이 자기 명의로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X토지 전부에 대해서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갑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원인 등기의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은 공유물 전부에 대해서 무효 등기 갖추고 있을 때는 보존 행위를 근거로 전부 말소를 청구하지만 갑의 지분에 대해서만 있을 때는 갑이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5번을 좀 잘 비교하시고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죠?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지분권자에게 보존 행위를 근거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는 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19번입니다. X토지를 갑이 3분의 2,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해서 공유하면서 관리 방법에 관해서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 공유물의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는 거거든요. 틀린 거는 그랬어요. 병이 갑으로부터 X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을 받았다. 그러면 임차인이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을은 병을 상대로 토지에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공유물 관리 방법, 즉 임대차 할 건지 여부는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또 차임도 별도로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바로 이제 1번이 틀렸고요.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에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의 지분에 기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있는 것이고, X토지에 관하여 정명이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다면 을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전부에 대해서 제3자가 원인 무효의 등기를 가지고 있으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는 소수 지분권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무가 X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 그럼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지분에 대응하는 비율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지분권 행사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하는 건 지분권 행사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보존행위거든요. 그래서 공유관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보존행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거하고 지분권 행사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보통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건 지분권 보존행위로 보고 채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건 지분권 행사로 봐서 보존행위는 그 전부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지분권 행사는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데, 보통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든지 아니면 부당이득에 반환을 청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지분권 행사로 취급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 청구는 무는 자기네 지분 범위 내에서 무를 상대로, 즉 을은 자신의 지분 한도 내에서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고, X토지가 나대지라면 갑은 을의 동의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없다.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일종의 토지에 대한 처분 행위로 봐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5번 주문 하나 조금 생소하니까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입니다. 갑은 5분의 3, 5분의 2 갑을 지분으로 X토지를 공유하고 있다. 일단 갑이 과반수는 넘네요.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할 수 있죠. 그럼 을은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19번 문제하고 20번 문제하고 똑같네요. 그래서 갑이 을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에 병은 그 지분에 상응하는 차임 상당액을 을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과반수 지분권자가 임대차를 했으면 그 임대차는 유효인 것이고, 유효인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만 차임을 지급하면 되는 겁니다. 을이 갑과 협의 없이 X토지를 병에게 임대한 경우에 갑은 병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소수 지분권자가 임대를 했다. 과반수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했으면 그 임대는 그 과반수 지분권자가 해지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을은 갑과 협의 없이 X토지 면적 5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에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수익 방법도 과반수 지분으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 지분권자는 자기 지분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특정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수익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4번이 틀린 내용이고, 갑이 X토지 전부를 을의 동의 없이 매도해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갑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고 을 지분 범위 내에서는 무효가 되니까 을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려면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만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고 지분 반환 청구하고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어떤 걸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라 그런 건 없습니다. 사용수익 방법, 임대차라든지 사용대차라든지 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을 한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문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사례 문제로 임대차와 관련돼서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물론 기출문제니까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갑을병이 각각 3분의 1 지분으로 나대지인 X 토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설명으로 틀린 건데, 갑은 단독으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갑이 단독으로 자신 지분에 관해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킨다. 이 취득 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는 결국은 보존행위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지분에 관한 제3자의 취득 시효를 중단시킬 수, 그렇죠. 있다죠. 없다 그랬으니까 좀 이상했네요. 제가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없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그럼 1번이 틀렸네요. 그러면 갑과 을이 X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한 것은 공유물 관리 방법으로 부적당합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건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또 부적합하다 맞고요. 갑이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갑이 단독으로 정에게 X 토지를 임대했답니다. 3분의 1 지분밖에 안 되는데 그럼 을은 정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X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병에게 보존행위로서 X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렇죠. 상호간의 인도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수지분권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던 지문들이 다 틀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17번의 5번 지문이나 18번의 2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는 없고 지분권 행사로서 반환 청구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번의 5번 지문 때문에 거기 앞에 있는 것들이 다 이제 수정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공동 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정은, 분할 금지의 약정은 갱신할 수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불분할 특약할 수 있고 이는 계속해서 5년 단위로 갱신도 할 수 있다. 좋고요.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 동의 없이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합유 지분 처분할 수 아니죠. 합유자거든요. 합유자는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는 있으되 다른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2번 틀렸고요. 비법인 사단의 사원은 단독으로 총유물의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총유물은 관리 또는 보존 또는 처분 다 그 사원총의 결의에 의하거나 아니면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합유자 1인이 사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이 지분을 포괄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합유자가 사망하게 되면은 그 지분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분할도 안 되고 상속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자 1인이 그 지분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 공유물이 분할되면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분할된 수만큼 공동담보가 되는 거죠. 그 지분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지만 5번 지문이 훨씬 더 중요한 지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갑과 을은 X 토지에 관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습니다. 틀린 것. 그래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등기는 공유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권리관계는 완전히 분할에 소유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갑과 을은 자신의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요. 또 갑의 특정 구분 부분에 대해서 을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만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이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는요. 23번과 관련돼서 하나의 토지를 구분 소유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그러면 등기는 그냥 A하고 B가
공유로 등기를 하고는 있지만 실제 내부적으로는 지네끼리 이미 분할해서 여기는 A가 여기는 B가 완전한 소유자로서 배타적으로 사용하기로 합의가 이미 돼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등기할 때는요. 공유물 분할 청구가 아니라 얘는 여기다가 내 지분을 반환해라. 그 지분 반환 청구를 하는 거예요. B도 A한테 똑같이 지분의 반환을 상호간에 청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을의 특정 부분에 대한 병의 방해 행위에 대하여 갑은 병에게 공유물의 보존 행위로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내부적으로는 분할했지만 대외적으로 혹시 갑이 대외적으로 관계에 있어서는 공유 관계예요. 표시된 대로 공유 관계고 지네 내부적으로만 분할해서 소유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방해 배제 청구는 제3자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하면 갑과 정 사이에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 그렇죠? 정의 경매를 통해서 을의 지분을 취득했다라고 하면 경매를 통해서 지분을 취득했으면 요걸 취득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지분을 취득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갑을이라고 하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지분을 취득한 거지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를 취득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갑이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을 구분 부분에 Y 건물을 신축해서 소유한 경우에 을이 강제 경매를 통해서 갑의 지분을 취득하더라도 갑은 Y 건물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 내부적으로 지금 갑하고 을 사이잖아요. 즉 여기는 우리 지금 뭐 A, B라고 했으니까 여기 문제를 보면 A하고 B 사이는 무조건 서로 간에 별개의 소유예요.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공유일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별개 소유이기 때문에 혹시 A가 여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가지고 있다가 B의 경매로 인해서 B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구분 소유적 공유 관계에서 23번 문제는 완전한 문제로 나올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24번은 뭐 30회 문제인데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가지고 다 풀어낼 수 있으니까 거기서 풀기로 하고요. 자, 25번도 그 뭐 공유물 분할 같은 거 이런 문제인데 26번으로 보겠습니다. 26번. 자, 합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합유 재산은 공동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면 그 관계가 합유 관계인데 합유 재산에 관해서 합유자 중 1인이 임의로 자기의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를 했으면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는 유효인 등기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합유 관계에서는 자신의 개인적인 단독 명의로 보존 등기 있으면 그 등기는 자체가 무효입니다. 합유 관계는 공동사업 목적 달성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그 계약을 위반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합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는 특약이 없는 한 합유자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어요. 합유자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잔존 합유자의 합의로 귀속이 되는 거고요. 상속은 인정되지 않고 그럼 상속인은 현금 청산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또 부동산에 관한 합유 지분의 포기는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또 조합체 해산으로 인하여 합유는 종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유 관계에 있어서는 합유물의 분할도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24번, 25번 두 문제 빼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내용 가지고 한번 풀어보시기로 하고요. 잠시 후에 지상권에 관한 내용을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